오늘도 참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깊은 역사이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좀처럼 쉬지 못하는 날들이 참 많지요.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 노년이라는 평온한 계절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쑥불쑥 정체 모를 불안이 불청객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자식들의 앞날이나 다가올 미래의 모습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며 평온했던 일상을 금세 걱정으로 물들여버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주했던 그 수많은 걱정 중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린 실체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로 닥쳐온 재난 때문이라기보다 그 재난이 올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에서 미리 겪는 아픔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현자 세네카는 일찍이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묘한 습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지를 평생에 걸쳐 고민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달래줄 평온의 처방전입니다. 이제 세네카의 문장 하나하나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어둠을 오늘로 끌어당겨 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풍파를 이겨낸 강인한 영혼이며 오늘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자, 이제 깊은 호흡과 함께 세네카가 전하는 지혜의 숲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제1부 역시 청중이 논리적으로 설득되면서도 감성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다듬었습니다. 낭독하실 때 각 단계 사이의 감정을 조절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앞당겨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허웅기에 접어들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그 빈 공간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채우려 듭니다. 몸의 작은 통증 하나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고 멀리 있는 자식의 목소리가 조금만 어두워도 밤잠을 설치며 온갖 불행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곤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안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개 만약에라는 가상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몸져 눕게 된다면, 만약에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같은 가정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암울한 잿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우리에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중 상당수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산을 펴고 걷느라 정작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실제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고 어떤 일들은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며 어떤 일들은 전혀 괴로워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니어의 삶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치러온 베테랑의 삶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젊은 시절 당신이 그토록 가슴 졸이며 걱정했던 일들 중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일이 몇이나 됩니까?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당신은 그 모든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 건재하게 서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이 길러져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의 마음가짐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불안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억지로 쫓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불안을 가만히 응시하며 물어보십시오.
너는 정말로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돌더라도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찻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중심을 잡는 든든한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닻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있고 안전하며 충분히 평온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문장은 우리가 얼마나 현재를 소홀히 여기며 불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특히 시녀의 계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바로 이 찰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항상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의 후회나 나중에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미래의 미련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불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더 나은 상황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미래에 저당 잡히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다림은 늘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내 곁에 머무는 행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안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진정으로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매일을 하나의 완결된 인생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동시에 가장 눈부신 첫날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시녀는 더 이상 먼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에 온 마음을 담습니다. 창가에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정갈하게 차려진 소박한 식사,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것이 바로 불안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현존의 힘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세네카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기꺼이 따르는 자는 인도하고 거부하는 자는 끌고 간다. 삶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이라는 강물 위에 몸을 편안히 맡겨보십시오. 당신이 저항을 멈추고 현재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불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깊은 고요가 들어앉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먼 길을 왔고 이제는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정원의 불안의 잡초 대신 평온의 꽃씨를 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씩 비워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숙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 비워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임을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건강, 재산, 명예,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운명이라는 주인이 잠시 우리 곁에 맡겨둔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잃을까봐 그토록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운명이 준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족쇄가 됩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느라 정작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쇠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마치 삶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겨울나무가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듯 거칠애와 욕망이 사진 노년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집니다. 시력은 약해질지언정 본질을 꿰뚫는 통찰은 깊어지고
청력은 어두워질지언정 내면의 목소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고귀한 전환입니다. 주인인 운명이 빌려준 것을 다시 거두어 갈 때 잠시나마 내 곁에 머물러줘 고마웠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품격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억지로 통제하려 할 때 극대화됩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듯이 이미 흘러간 과거와 다가올 육체의 변화 역시 우리의 권한받기 일입니다. 거센 파도에 맞서 싸우면 금세 지치지만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바다 너머의 고요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시는 차 한 잔, 오늘 느끼는 서늘한 바람의 감촉을 기적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상실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승리자입니다. 운명의 파도가 높게 일수록 당신의 마음이라는 배는 수용이라는 단단한 닻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안전하며 평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가장 깊게 파고드는 불안 중 하나는 바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고독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북적였던 주변의 소음들이 하나둘 잦아들고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내려와 오롯이 자신만의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고독을 결코 슬픈 결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도 고귀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삶보다 스스로를 마주하며 내면의 질서를 잡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며 그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로 인해 느껴지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세네카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친구나 화려한 구경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구축된 단단한 성체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수천 명의 군중 속에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단 한 권의 책 혹은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 한 그루와 교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자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우정을 맺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배려하고 자식을 돌보며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과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 소홀했던 당신 자신에게 손을 내밀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 앉아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불안을 잠재우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그 어디에 있어도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시니어의 고독은 초라한 뒷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같은 삶을 살아온 전사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들판을 바라보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밖으로 눈을 돌리는 대신 그 고요 속으로 더 깊이 침잠해 보십시오. 당신의 방이 조용하다는 것은 그만큼 평화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고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이 주는 자유로운 선물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당신은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철학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음의 요새를 튼튼하게 지으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라도 그 요새 안에만 들어가면 완벽한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요새를 짓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기대의 조절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대개 세상과 타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새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불행의 선취를 제안합니다. 이는 결코 비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직면으로 바꾸어 막상 시련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고도의 마음 훈련입니다. 이것이 최악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묻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또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소박함의 미학을 실천해 보십시오.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나 불안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짐이 가벼운 배가 풍랑을 더 잘 견디듯 덜어낸 영혼이 인생의 파도를 더 부드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요새를 지탱하는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그 안을 지혜로 채울 차례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등불을 끄기 전 하루를 되짚어보는 저녁의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가? 불안이라는 손님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얼마나 내어주었는가? 이 짧은 성찰의 시간이 쌓여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더불어 나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변의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행위는 나를 짓누르던 불안을 가볍게 만들고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요새는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장의 벽돌을 쌓는 기분으로 세네카의 지혜를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요새 안은 언제나 고요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이제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통치자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평온의 꽃을 피워내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현자이며 이 요새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세네카와 함께 길을 걸어본 오늘의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의 무게가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불안이란 실제하는 괴물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걱정하는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며 그 깊이는 오직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곧 이 영상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오겠지만 그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정적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의 문장들이 여러분의 잠자리 머리맡에 부드러운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의 내 모습은 어떨지 미리 고민하느라 소중한 오늘 밤의 휴식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밤을 견뎌왔고 수많은 아침을 맞이해온 충분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내일의 태양이 뜨면 내일의 당신이 그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를 꼭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수고 많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짧은 확언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불안의 뿌리를 걷어내고 평온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인생의 화음기는 어둠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입니다. 그 찬란한 빛깔을 즐기며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는 세네카의 문장들이, 그리고 평온을 바라는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몸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잔잔한 파도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저 멀리 흘려보내고 오직 당신의 내면의 깃든 고요함만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으며 지극히 평온합니다. 오늘 밤 그 어떤 방해도 없는 가장 깊고 달콤한 휴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맑고 가벼워지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